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차 안의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이름만 자꾸 정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차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그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을지로 5가에서 이제 부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곳은 하루 새벽에 이제 부천에서 을지로 5가로 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낮에 운동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곳 오피스텔에서 사주 작업을 하고, 또 하루는 집에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폐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곳은 그냥 와서 사주 작업만 해요. 월급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 혼자서 컴퓨터 켜놓고 계속 사주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직장 찾으려고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요, 이제 막 오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다니는 곳에 오랫동안 다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무슨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갖고 일을 하는 거나 지금 여기 다니면서 일하는 거나 작업량이 똑같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 것보다 제가 다니는 이 회사에 와서 작업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다. 사무실을 무료로 쓰면서 월급까지 받는 그런 아주 신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그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 사주 상담가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지금 80이 넘은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둘이 있는데 지금 집사람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살고 있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부천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세대 주택 주인인데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기 전에도 어머니를 모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84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노인네가, 나이가 이제 든 분이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세대 주택이니까 9가구인데 그거 집세 받아가지고 막 집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나이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돼서 어머니한테 오게 됐고요. 제 사주를 보면 가정운이 안 좋습니다. 제 사주는 비경겁재운하고 식신상간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비경겁재하고 식신상간운이 7글자입니다. 그러면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어요. 그런데 식상운이 또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대단히 약한 사주고요. 그리고 비경겁재가 많으면 뭘 극한다고 했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을 극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궁이 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여자운도 안 좋고 자식운도 안 좋고 가정운이 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혼하고 나서 제가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아이들 이혼하기 전에 살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생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51살이잖아요. 제가 69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친구들을 보면 나이가 이제 51살인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나이 또래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50 먹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재밌을 게 별로 없대요. 지금 직장을 이제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직장이 좀 좋아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혹시 잘리지 않을까, 자기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다 컸으니까 애들 키우는 재미도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사람하고도 오래 살았으니까 젊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뭐 쳐다볼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제 재미가 없고, 또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면서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밌습니다. 삶 자체가 대단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우선 하는 일부터가 재밌어요. 이 사주 분석하는 일 자체가 재밌고, 그리고 사주 분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상담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유럽, 심지어는 중동에서까지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 교포들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일 자체가 재밌고, 그리고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신비롭잖아요. 동양 철학이 저는 참 신비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미리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주 분석을 딱 받아본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천재들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의 그 한자 문화권에 있는 천재들이 이 사주명리학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운데, 이게 한자 문화권에만 있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란 말이에요. 이 사주명리학이 상당히 높은 적중률로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재밌다고 볼 수 있죠. 신비롭고 재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 살면서 좀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고시 준비도 하고 기술사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흥미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재밌고 흥미로운 거, 이런 일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재밌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년월일수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분석 받아보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을 접해보고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불교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부처님을 만난 것은 전생에 그 복덕이 많이 쌓여야 이제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조교사 다닐 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불교 이론 진짜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주명리학까지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교도 공부하고 사주명리학도 공부하고 세상에서 신비하고 심오한 공부를 두 가지나 하게 됐으니까 제가 전생에 복덕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하면서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예인은 아닌데 거의 준연예인처럼 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예전에 제주도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서 그 한라봉을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라봉이라는 과일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한라봉이라는 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라봉을 받았는데 그 과일에 또 봉투까지 넣어서, 현금까지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국제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제전화가 많이 오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국제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비행기 왕복 티켓을 보내줄 테니까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담 좀 해달래요. 그리고 미국에 오면 자기가 미국 구경도 시켜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혼자 오기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오라고 2장을 보내주겠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제가 그 전화만 딱 받고. 그래서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래서 국제전화로 전화 상담도 받고 저한테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줌마들 몇 분이 만나서 사주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를 알게 됐다고 저한테 국제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서 건강식품, 이걸 이제 선물하기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족하고 같이 먹으라고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준연예인이에요. 준연예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50 먹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죠. 그리고 사주 분석하는 것도 제가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만원이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제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이분의 자녀분하고 그리고 동생하고 그리고 아는 지인까지 해서 한꺼번에 5명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럼 5명이면 75만원이잖아요. 미국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5분씩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장명하고 사주 분석하고, 그분의 이제 형제 자매 조카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300만원 이상 저한테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40 넘어가니까 회사 생활이 싫더라고요. 누구를 지시하기도 싫고 지시받기도 싫어요. 혼자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영업 중에 저처럼 이런 자영업이 없죠. 나 혼자 힘들 뿐이지, 분석할 때에는 나 혼자 힘들 뿐이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사주 분석할 때 힘든 점은 이분의 장점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주가 너무 안 좋을 때, 신청하신 분의 사주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사정이 딱 크단 말이에요. 사주가 안 좋으니까 그분이 삶 자체도 상당히 굴곡이 심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장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고 앞으로의 운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여기서 그분의 장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든 건 아니죠. 살고 있는 이 50대의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20대보다 더 재밌어요. 지금이 20대보다 더 재밌고 제 인생의 최고 전성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어디 놀러 가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갖고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신청자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거의 실시간으로 그 메일도 검색하고 네이버 밴드, 제가 운영하는 밴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주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사주를 배워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사주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웬만한 자격증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런데 저도 상담을 받으면 어떤 자격증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고요, 그 다음이 사회복지사예요. 그 다음에 그 시설관리 소장 되는 거,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런 자격증들을 이제 딱 땄다고 해서 금방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경력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한다고 했을 때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은퇴 후에는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잘 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내가 뭐가 맞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주 분석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수준에만 오르면 나를 찾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대1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이 시장을 독식하죠. 그래서 그 유명 강사들 보면 그 사람의 시장 가치가 100억이 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 분석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사주 이론 강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사주가 다르니까 1대1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주일에 10분 정도밖에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컨디션 좋을 때 하루에 2분, 하루에 3번씩 해야지 제가 밀린 거를 다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다 보내드리려면 하루에 3번씩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만약에 하루에 3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뻗어요. 그리고 목이 쉬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제일 잘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몇 명이나 분석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10명, 한 달에 한 40명 조금 넘는다고 치고 1년에 500명 정도밖에 분석을 못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런데 제가 1년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주 쪽에 어느 정도 수준에만 오르면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사주 밴드를 만든다든가, 지금 사주 밴드 회원이 3,50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이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자신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웬만한 자격증 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주 카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들어가는 돈도 없잖아요. 가게 하나 얻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종로나 뭐 이런 데 대리점에 운영하는 사람들 꽤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담 받겠다고 막 줄을 서 있어도요, 그 사람들 가게세 빼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저처럼 하는 게 알짜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상담이 사주 상담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 몇천 원 내고 심심풀이로 애들이 이제 그 한 20살, 21살 먹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심심풀이로 우리 점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데 어떻게 심심풀이로 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분석을 받는데 어떻게 심심풀이로 봐요? 그리고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당 15만원씩 내고 신청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하겠어요? 15만원이면 가족들끼리 나가가지고 저녁을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녁을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막 4인 가족 해가지고 60만원씩 보내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주 부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이 그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받는 여러 가지 상담 중에 가장 간절한 상담이 사주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자체가 어때요?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는 일들이 그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장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이름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름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장명을 하죠. 그리고 또 태기를 합니다. 태기라는 게 출산태길, 출산태길, 결혼태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들, 이럴 때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 상담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데 여자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2명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궁합 분석을 받았는데 제가 이 사람은 상당히 괜찮고 이 사람은 궁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궁합이 안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한다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대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상대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 상담하는 사람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석을 딱 해가지고 운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따릅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긴장감도 높다고 봐야죠. 사주 분석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외에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의 운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쁜 점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똑같거든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쁜 점이 있을 때 그걸 얘기를 하고 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신의 분석 결과, 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준 적도 있어요. 다른 데서 봤을 때에는 다 좋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 좋다고 하느냐,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 좋다고 해줘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격상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상담하러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주가 내용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내용이 좋은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만약에 다 좋다면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뭐 이혼도 많이 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알리느냐,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말만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60분 동안 고생해갖고 분석을 했는데 환불해 달라 그래갖고 그대로 환불해 드린 분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세 자매 중에 한 분인데 한 분이 이제 막내가 이제 상담을 받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언니 2명을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상담을 받았는데 두 분의 사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다 좋다 그랬는데 왜 나만 안 좋다고 하느냐,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환불해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 것까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돌려달래요. 그래서 본인하고 동생 거하고 돌려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걸 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이틀.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딴 데서는 좋다고 했는데
나는 안 좋다고 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대로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분석이라는 게 애로점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 거니까 애로점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가장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사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